문제 해결 기법을 얘기하려는데 특별히 두 가지 기법을 좀 섞어서 얘기하려고요. Thinking Process와 그다음에 MEC 기법. 오늘 내용 기법을 잘 아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파일은 제가 공유해 드렸어요. 나중에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논문 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특별히 책 이 두 권이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국세통에서 냈던 생각천재가 되는 세 가지 도구. 김태균 선생님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들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또 은사를 주셨잖아요. 건망증 아마 다 잊어먹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하면은 이렇게 막 좋으실 거예요. 여기 이만 목사님도 이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아마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셨어. 아멘. 예. 잊게 하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로직트리라는 기법이 또 강력한 툴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툴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던 또는 뭐 다양한 소위 말하는 논문을 쓰던 좋은 툴킷들을 오늘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싱킹 프로세스를 만드신 분이 이제 엘리 골드렉 박사인데요. 이게 제약 이론. 지난 학기에 제약 이론을 배우신 분들 계시죠? TOC를 배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네, 거기에 제약 이론의 기본적인 컨셉을 엘리엇 박사가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움을 막는 최대적인 이론은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창업하면 바로 어떤 아이템 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회사의 문제가 뭔지 답을 콕 집어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아이템을 답이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템을 하나 딱 알려주고 나면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하잖아요. 환경이 변하면 그걸 체인지하고 바꿔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겠죠. 두 번째 시작. 그것은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답을 찾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훈련들을 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이 물음표가 아니라 의문형의 물음표 마크가 훨씬 유용하다. 그래서 오늘 물음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계세요. 디자인 시키트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우한 관찰 출자에 나오죠. 딱 보면 이게 뭐가 보이시죠? 마늘. 예, 야채가 다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보고 나면 뭐가 보이죠? 야채. 요즘 야채가 왜 그러세요? 모자 쓴 할머니인지. 야채 마무리를 엎어놓은 거예요. 예, 왜 그러세요? 다 보이시잖아요. 예, 할머니가 보이죠. 할머니가 보이잖아요. 예. 코가 큰 사람. 코가 큰 할머니가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 그렇죠. 입술도 굵고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가면 이제는 그 아저씨만 보여요. 한 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양포가 잘 안 보여. 한 번 이렇게 보고 나요. 예, 이것도 보신 분이 계세요. 우한 관찰주의자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보이냐? 우리 안 봤어. 다행이다. 그렇죠. 안 보는 사람 있어요? 뭐 보세요? 화석이 보시죠?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아니요. 뭐지? 이거 보이세요? 그냥 흑백으로 보여요. 흑백으로 보이세요? 예. 소영쌤도 이거 본 적이 없나요? 봤었는데. 봤었는데 까먹었죠? 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는데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이걸 한번 보고 나면 뭐가 보이죠? 소가 보이죠? 네. 소가 보이잖아요? 네. 소 보이시죠? 다시. 예, 소가 보이서 다시 한번 가면 이제 소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 바보 도지는 소리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는 건 뭘로 보냐? 뇌로 본다. 머리로 본다는 머리. 머리로 보이고 머리로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컨트롤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죠.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하느냐가 키 핵심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요거까지 했고요. 따라서 첫 번째 시각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각은 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생긴다.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본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따라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의 세계관대로 볼 수밖에 없고 책을 읽어도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만 읽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구는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러죠. 결국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중요한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게 더 복잡해 보입니까? 왼쪽. 예, 왼쪽이요? 어느 쪽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왼쪽. 다 복잡해 보여요? 거기 보여서 네? 왼쪽이 더 복잡해 보이나요? 오른쪽이 더 복잡해 보이나요? 왼쪽. 그러면 하나 더 그림을 가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어느 게 더 복잡해 보이냐? 오른쪽이 더 복잡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대부분이 왜 그러냐? 선이 있어서 더 복잡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왼쪽이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해지냐? 프로세스가 안 보여. 아무것도 방향이 되잖아. 관계가 설정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물의 어떤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전후맥락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다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을 뿐더러 숨어있던 것까지 찾아냈어. 숨어있는 걸 찾아놔서 연결고리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아하, 이 현상의 출발점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야 알 수 있죠. 출발점이 요 원과 요 원에서 출발하고 결국 여기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결국은 수렴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서도 끝나는구나 라는 전후맥락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전혀 볼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이 그냥 수많은 점이나 있을 때는 이런 특정한 것을 그룹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정한 개체를 인식하고 그 개체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아, 무엇가 무엇에 영향을 주고 무엇을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게 우리한테 통찰력을 줘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알 때 상관관계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려우냐? 인과관계를 아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뭐가 원인이 됐고 뭐가 결과가 되는지. 사물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현상이 있다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진 거예요? 배가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난 거예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몰래. 보통 그 속담을 얘기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연찮게 그 일이 난 거잖아요. 우연찮게. 근데 그게 그냥 데이터로 분석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걸 우리는 상관관계라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분석해봐도 뭐가 원인이 됐고 뭐가 결과인지 알 수가 없다면 그는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현상을 보면 수많은 상관관계가 존재해. 뭐가 일어났더니 뭐가 발생하고. 근데 그거에서 선후관계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은 되게 어려운 단계.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논문도 쓸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도 쓸 수 있어요. 남들이 안 보던 영역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면 그에 대한 사업 계획서, 새로운 신시장의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 결국 그걸 잘 찾으려면 아까처럼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 역량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아주 맨 처음에 봤던 첫 번째 그림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현상은 이런 현상들 보죠. 이런 현상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봐요. 뭐 그룹핑도 없어. 그게 나름대로 이 자연 만물 아니면 사회과 현상들, 우리가 대상하는 고객 대상들을 나름대로 그룹핑을 하고, 이 그룹핑한 거를 가지고 뭘 한다? 전후 관계를 찾아낼 수 있으면 여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아낼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새로운 뭐냐면 논문거리도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되는, 이거 결국 관찰을 잘해서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논문도 읽어보고 책도 읽고 인터넷 서치도 하고, 그다음에 내 경험에 축적했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잘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해야 이런 관계를 찾아내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결국 뭐라고 부른다? 일종의 가설이 가설. 입증하기 전까지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자, 현상이었는데 현상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예술인들은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생각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중에 이게 사업계획 쓰거나 이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통합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논문을 쓴 사람들은 자꾸 쪼개서 봐야 될 거고, 쪼갠 것들의 관계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골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잡함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복잡한 시스템을 서로 시스템으로 나누게 만들고 전체의 목적과 합치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전체 역할을 주에 그곳으로 명령자의 관심을 돌린다. 예, 이런잖아요. 사회 현상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든 사항이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나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군대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또 목회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면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피하고 싶어. 그냥 덮어놓고 싶어. 아유, 나 몰라. 그냥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덮어놓는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복잡한 걸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잘 해결하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작은 단위로 쪼개보는 거, 이걸 서브 시스템으로 쪼개보는 거, 그리고 이거의 전체적인 최적화를 구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전체를 안 보고 부분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부분 최적화라고 해요. 부분 최적화. 부분 최적화가 제일 나쁜 거가 왜 나쁘냐면, 자기 그 부분에서 열심히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짓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저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길에서 이 책상이 있으니까 이 피해 다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그냥 피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1000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라리 이 책상을 치우고 길을 내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귀찮다고 그걸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항상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분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들을 안 그려보고 효율성이나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부분 최적화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근데 전체를 바라볼 때는 복잡하니까 그걸 쪼개서 시스템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을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A가 증가할수록 B가 증가한다. 그렇다고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상관관계는 그렇게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북스에 통해서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센스 메이킹 책은 두 가지를 엄청나게 비판해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디자인 싱킹도 엄청 비판하거든요. 빅데이터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관련성 있는 것만 뽑아낸대.
근데 그 관련성 있는 데이터가 왜 관련인지는 설명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명 해석하려면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현상이 나타나는가 봐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할 때 그런 것들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을 비판하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 디자인 싱킹 할 때 보면은 그 문제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재미를 추구해서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쪼개고 관찰한다고 뭐 그림도 그린 다음에 너무 쉽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책이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빅데이터에 대한 지적이 되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볼 때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되게 쉬워요. 뭐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더라. 뭐가 올라가면 뭐는 떨어지더라. 뭐 이런 걸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찾는 게 어렵다고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시작.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상과 문제의 연결고리를 원인과 결과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항상 여러분들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일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거의 원인은 뭘까? 찾는 거. 예를 들면 요즘 서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게 뭐지? 서울 살면서 힘들어하는 거 요즘 신문에 많이 나죠. 미세먼지에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이거를 찾아야 되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매스컴을 신문을 잘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분석이 별로 안 돼 있는데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만 얘기를 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러면 잘못하면은 미세먼지를 눈에 보이는 걸 줄일 수 있지만 그거가 왜 발생하는지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줄여주는 게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깊은 분석이나 연구 없이 바로 그냥 미세먼지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에 있습니까? 중국의 그거인지 아니면 자동차 외기가스인지 아니면 비중이 어디가 더 큰지 어느 게 작은지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가정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한 10%밖에 안 되고 가정의 가정.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동차 때문이 90%라고 가정을 했으면 진짜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하면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맞아요? 자동차 문제를 푸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연구 없이 그냥 중국에 뭐 어떻게 하자. 중국에서 뭘 이렇게 넘어오는 공기를 막으려고 황해에다 뭘 하자. 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논문 쓸 때도 중요하고 사업계획 썼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뭐 이런 것들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를 만들죠. 싱킹 프로세스, TOC에서 나온 싱킹 프로세스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스가 나와요. 박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화살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나나가 나와요. 바나나. TOC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수업 듣고도 잊어먹으셨어요? 예, 바나나는 생각납니다. 바나나는 생각납니다. 네, 바나나가 생각이 나시죠? 자, 보시면 박스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문제, 원인, 결과, 현상일 수도 있고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고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문제, 결과, 현상, 원인 다 네모 박스예요. 화살표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쉽네요. 요게 원인은 얘랑 얘. 얘의 원인은 얘와 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나나는 뭐냐면 복수 조건이란 거예요. 복수. 요게 일어나려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때 이 바나나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싱킹 프로세스의 기본 표기법이에요. 화살표 표기법을 이렇게 그려놓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샘플로 했던 그 책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배짱이 사례가 나와요. 배짱이 사례.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
왜 그런가?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게 없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먹을 게 없는 거죠. 아니 이러면 되잖아. 여름 내내 놀았지만 겨울에 먹을 게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서로 두 가지가 조건이 합쳐져야 요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장이 필수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화입니다, 뭐 동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생물을 이제 더 못 삽니다. 하우스에서 키우면 산. 예,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요. 하우스에서 큰 이제 단연사로 살 수 있는지 굉장히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건데요. 인생 단연사. 약간 저기 유머를 던지시면 다큐로 만드셨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A를 하면 B가 된다. 근데 그 이유는 이거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요? 시작. A를 하면 B가 된다. 이유는 무엇인가? 네, 왜냐? A가 되면 B가 된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다시 또 요거대로 말을 볼까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자 다시 네.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면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아서 겨울에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겨울에는 먹을 게 없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죽습니다. 죽습니다. 뭐 이때 또 어차피 겨울 되기 전에 죽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예, 이제 여기서 나온 배짱이는 한 몇십 년 살아요, 사실. 예, 그래서 잘 산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몇십 년 사는 배짱이가 있어요. 결국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 이게 현상이죠. 네. 그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 사망한다. 굶어 죽는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로직이 이렇게 되네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다. 놀아서 겨울에는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결국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 이런 스토리라인이죠. 현상은 이겁니다. 원인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결과는 요거가 되는 이런 로직 구조를 갖고 있는 thinking 프로세스예요. 세상을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브랜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죠.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아까 이거였죠? 아까 이 그림이었잖아요. 겨울에는 먹을 게 없다. 배짱이 여름 내내 놀았다.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결국 이러면 굶어 죽는다. 자, 이걸 그대로 가면 여름 내내 배짱이 노는 거는 상관없다 치고 그냥 겨울에도 먹을 게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근데 얘가 배짱이 여름 내내 노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여름에는 일단 먹을 게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름에 먹이를 모아두는 액티비티만 있으면 겨울에도 먹을 거는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살아요. 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면 뭐만 액티비티만 바꾸면 되냐 하면 요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요 액티비티만 넣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요것도 바뀌는 게 아니죠. 여름에는 어차피 풍부한데 요거를 여름 동안 먹이를 모아놓을 수 있는 프로세스만 들어가고 그 대신 놀기도 하고 요거만 잘 넣을 수만 있으면 겨울이라도 먹을 게 있고 겨울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네, 상식적인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우리의 사업 영역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으면 내가 써야 될 논문 영역을 이렇게만 정리가 되면 소위 말하는 가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사를 가도 되는. 아 그렇죠. 그래서 답을 먼저 친구를 네. 자, 그러면 이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1. 문제파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2. 본래 의도 확인 본래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근데 본래 의도대로 안 했죠. 3. 무엇을 했는지 확인 4. 실제 일어난 일의 현상을 확인. 5. 일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6. 원인의 해결책을 조사하고 7. 해결책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다. 싱킹 프로세스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원래 의도했던 것, 현상을 잘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일들도 보고 실제로 일어날 일 때문에 나빠졌던 현상들을 보고 근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들을 한번 보고 원인 해결책을 도출해내면 게임은 끝난다. 요것만 봐도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샘플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필리핀에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나요? 똑같나요? 아 똑같아요? 아이 설마. 좀 다르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 달리기 이야기 똑같아요? 똑같죠? 예. 알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한국 이야기. 전래동화 아니에요? 별주부전.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별주부전이랑 다를 수도 있죠. 토끼죠. 아니 제가 전에 인도를 갔었는데 인도에 한 벽화를 보니까 손오공 이야기가 똑같은 게 있어요. 벽화에 소리가. 아 그래서 인도에도 그 이야기가 전래되어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여튼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예, 토끼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중간에 가다가 낮잠을 잤어요. 한 피곤해서 한숨 주무시고 깼더니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거북이가 꼬리 결국 1등 했더라. 그 이야기잖아요. 문제 파악을 하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다. 져버린 상황이 생겼죠. 본래 의도는 뭐였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기는 거죠. 본래 의도는 뭐냐면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거는 맞아.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했어요. 네. 본래 의도는 뭐였어? 토끼가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네 번째 거. 실제 일어난 상황 보니까 토끼가 이기는 게 아니라 뭐가 이겼다? 거북이가 있죠. 일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한번 보자. 이거. 왜 그랬는가? 토끼가 졌어요. 토끼가 잠을 자는 액티비티를 했네요. 자, 바나나 연결이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겼다. 토끼가 깜빡 잠이 들었던 액티비티가 있었죠.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해결책이 뭐가 봤더니 요 액티비티를 어떻게 컨트롤하면 토끼가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토끼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이기지 않고 토끼가 이기려면 토끼가 중간에 잠은 들어서 절로 갔지만 이거에 대한 뭔가의 액티비티가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왜 뭘 넣을 수 있을까? 알람 시기를 맞추는. 알람 시간 맞췄다. 좋아요. 또 거북이도 잡다. 불침분을 시켜. 어떻게 잡아? 거북이. 몰라. 거북이 세워. 또 불침분을 시켜. 불침번을 세운다. 네. 또 마지막 레이스에 팍 소속이 들려가지고 따라가지고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한다. 그것도 돼요. 커피도 많이 먹으면 식곤증 때문에 졸려요. 배불러서 졸려. 커피 많이 먹으면. 예. 어찌됐든 물음표를 잘 넣으면 된다 이죠. 물음표를 한번 넣어보면 아까 자명정 시계를 맞춰놓는다. 어찌됐든 코드에서 중간에 안 쉬고 끝나고 자도록 유도한다.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답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은 엄청나게 많아요. 해결책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면 뭘 고민해야 돼? 저 중에 선택.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첫 번째 가설, 자명정을 모았다. 두 번째 가설, 중간에 쉬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봐야죠. 해결책으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 예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구조의 이게 핵심 표입니다.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 주제나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처음에 시작은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린 스타트업의 시작도 비즈니스 모델 9캠퍼스의 글이거든요. 린 캠퍼스는. 근데 첫 번째 출발점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창진호 사업 계획서의 첫 번째 질문이 0번이죠. 0번은 뭐냐면 이 기업체가 뭐 하는 회사냐, 아니면 무슨 아이템을 하냐, 그게 0번이고 1번이 있어요. 1번. 1번이 뭐게요? 풀고 싶은 문제. 프로그램. 문제인식. 그 다음에 2번이 솔루션. 3번이 스케일업해서 발전 계획. 4번이 팀이에요. 이번에 창업진흥원에서 표준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배포했거든요. 1번이 뭐라고요? 프로그램, 문제인식. 2번이 뭐라고요? 해결책, 솔루션. 3번이 뭐라고요? 스케일업,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4번이 뭐라고요? 팀. 몇 번 반복할까요? 팀. 1번이 뭐라고요? 문제. 프로그램, 문제인식. 2번이 뭐라고요? 솔루션. 해법이 뭐냐? 3번이 뭐냐고요? 스케일업,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4번이 팀. 그럼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찾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10캠퍼스에도 첫 번째 접근이 뭐냐면 고객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고객의 문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부터 얘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 농업 분야에 계신 분은 첫 번째 내가 있는 땅, 내가 있는 작물, 내가 가지고 있는 뭐부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처음 스타트를 어디서 뽑아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뭔지를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원래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가. 원래 기대했던 결과.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3번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얻기 위한 결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실제 한 일. 그랬더니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죠. 질문 4번 시작. 실제 일어난 정답은 무엇인가. 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봤더니 5번입니다. 5번 시작.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각과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가. 중간에 잠들어 버린 거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을 풀 대안을 빌드업해야 되죠. 6번 시작.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리스트를 딱 적어. 그리고 요거 하나씩 적어. 요거 하면 실제로 해결될까? 두 번째 거 해결될까? 세 번째 거 해결될까? A안, B안, C안, D안까지 검토해서 최적의 안. 아, B안이구나. 질문 있습니다. 자명종 게 좋아요? 아니면 중간에 쉬지 않는 게 좋아요? 쉬지 않는 거. 저는 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등이 이렇게 가는데 그거 이등이 이렇게 가잖아. 제 3번 아니고 3번 아니고 경기라고 볼 수 없는데, 자, 그거는 지금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실험을 해보든 테스트를 해보든 확인을 해봐야 돼. 자명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안 자는 게 좋은지, 제3의 안이 있네요. 뭐 거북이 업혀 가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그때 실험이 들어가든 서베이 리서치를 하든 관찰하든 이걸 해보더라고요. 그에 따라 달라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거리를 보니까 거북이, 토끼는 단거리는 엄청 빠른데 장거리를 가면 너무 피곤해서 뭐 100m 뛰고 나면 막 기진맥진하더라. 걔는 쉬어야 돼 항상. 근데 쉬다 보면 졸아. 그 중간에 계속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안은 제껴지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명종을 붙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도 논리적 있게 써야 된다고, 그다음에 논문도 잘 쓰세요 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사업 계획서 쓰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유 복잡해요, 어려워요, 나 못해요, 논문 씁시다, 아 저 복잡해요, 어려워, 나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하기도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번 시작. 문제와 현상을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네, 문제와 현상을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이 사물을 보고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고 문제와 현상을 쪼개서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역량은 몇십 배, 몇백 배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안 보여. 파고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한대. 현상과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해 보일 뿐이지.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 탓을 한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순간 왜 하냐면 문제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막 정부 탓을 해요. 먼저 첫 번째. 시대의 탓을 해요. 근데 정부 탓하고 시대 탓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부 탓을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면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던가 이래야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 순간 정부가 그 정책을 내지 않으면 영원히 못 풀잖아요. 그럼 본인이 결국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을 하는 순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에는 그 인류가 있겠거니 선한 의도가 있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3번 시작. 대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안을 하면 그에 반대되는 입장이나 경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쟁자가 생기는 순간 이게 상황이 꼬여버리거든요. 근데 설계를 잘하면 윈윈 효과가 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경상대 앞에서 무슨 카페를 차리려고 해요. 그럼 카페를 차린 순간 기존에 있는 카페들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설계하면 기존의 카페들과 윈윈이 되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설계하면 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거 되게 복잡한 시. 좀 이 바닥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나 그 문제 다 알아. 고객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아유 교수님 조사 안 해도 돼요. 제가 이 고객 문제 다 알고 있어요. 아유 제가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실제 조사를 할 때 대충 허투루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분석적 사고가 안 돼요. 그냥 찾아서 여러분들 논문을 쓰든 사업 계획서 쓰든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잡하다 생각한다. 네,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사람 탓을 탓을 한다. 한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영혼이 안 풀려요. 3번, 대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윈윈 효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4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 가지를 사용할 때 체크 항목들이 있습니다. A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B가 있습니다. A가 원인이 돼서 B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진짜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로 사실인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이해하고 쉽고 확실한 내용인가 확인해 봐야 되고, 이거 말고 다른 원인은 없었는가? 이것까지도 봐야 되겠죠. 꼼꼼히 따져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습니다. 배짱이 여름 내내 놀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결국 이것이 계속되면 굶어 죽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꾸면은 겨울에도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요걸 바꾸는 게 쉬워요? 요걸 바꾸는 게 쉬워요? 배짱이 행동. 행동. 배짱이 행동을 바꾸는 순간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을 바뀌어. 이거를 바꾸면 혁신이 일어나요. 주로 요걸 바꿀 때 사업 기회가 생겨요. 요걸 바꾸는 조건을 시험할 때는 대부분이 뭐냐면 교육 프로그램. 사람이 바뀌는 프로그램인데 요걸 바꾸려고 들 때 혁신과 사업 기회가 보통 이쪽에서 일어나요. 왜냐함을 바꿀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싸고 있는 왜냐하면을 바꿀 때 주로 혁신이 일어나요. 자,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인 거죠. 전제를 바꿔야 돼, 전제를. 정말로 겨울에는 먹을 게 구할 수 없을까?
먹을 게 없는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 이때 혁신이 일어나. 차봐요. 여러분의 배짱이 놀았다. 이거 바꾸려면 뭐 교육을 시키고 트레인하고 액션 러닝 교육을 시키고 무슨 인간 개조 훈련을 시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기에 별로 기회가 없어요. 이거를 바꿀 때 새로운 기회가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뭐 사는데 자, 이 대목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좀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